자, 특히 여러분들 교재 좀 미리 좀 적어주세요. 그 85페이지 가로 9번. 거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같이 복습하셔야 돼요. 거기 가로 9번에다가 101페이지라고 써요. 101페이지. 85페이지 가로 9번에다가 네, 여러분들이 101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가지 마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101페이지에는 매입세액이 있어요.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한다라는 같이 복습하실 때 나중에 85페이지 복습하시면 110페이지 한다. 101페이지하고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죠. 일단 부가가치세 배우셨으니까 일단 먼저 띄우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갑이요, 갑. 여기 갑이요. 보시면 자, 여기 5월 7일 있죠? 자, 여기 5월 7일 날 갑이 주인공 여기. 얘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 자, 5월 7일 날 갑 있죠? 갑이 A한테 100원의 물건을 산 거예요. 100원의 물건을 샀는데 만약에 10% 사업자한테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100원에다가 매입세액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액 10원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10원이 뭐가 되냐면 갑의 매입세액이 됩니다. 요 10원이 갑의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입세액은 꼭 주의하실 게 그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법인세법상 송금일 수도 있고 송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만약에 이 10원의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갑이 소비자한테 300원의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럼 300원의 물건을 팔면 이 갑이 10% 사업자라고 하면 300원의 10%인 30원의 부가가치세도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3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의 매출세액이다라고 하죠. 동의되세요? 30원. 매출세액. 자, 그랬을 때 이제 5월 7일자 갑의 분개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요게 여기 자, 갑이 매입한 게 만약에 상품이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상품이다라고 가정하면 갑은 A한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총 110원 줬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은 110원. 그죠? 근데 이 상품을 110원 주고 샀지만 이 10원은 나중에 여기 화면 보시면 7월 25일 날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면 갑은 A한테 110원을 줬지만 10원은 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빼주죠. 빼주니까 이 물건은 얼마 주고 산 거냐면 100원 주고 산 거지 110원 주고 산 게 아닌 거예요. 동의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상품은 100원만 적힌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될 때,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될 때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럼 질문. 그럼 우리 부가세 대급금은 성격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이죠, 자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세 대급금은 성격이 뭐냐면 이거 매입세 공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면 얘는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일단 성격부터 외워주셔야 돼요. 혹시 잊어버리셨으면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 자, 갑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 게 상품 또는 제품을 팔았대요. 그러면 실제로 갑이 소비자한테 받아내는 건 총 330원 다 받아내죠.
그래서 일단 차변에 현금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현금은 330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30원은 값이 먹는 거예요?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거예요? 갖다 내야 될 거죠? 갖다 내야 될 거니까 이 30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계정 과목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 여기 매출세액이죠? 여기 매출세. 자, 우리가 매출세액은 성격이 뭐냐면 부채입니다.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실제로 갑이 가져가는 건 300원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원의 매출만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한 건데 뭐냐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순자산이 감소해야지만 원칙이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면 내가 갑이 A한테 준 건 110원이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순간 나중에 낼 세금에서 10원 빼주죠. 맞죠? 그럼 10원을 빼준다라는 건 갑 입장에서는 110원 지출한 거예요? 100원만 지출한 거예요? 100원만. 맞죠? 여러분들 왜 여기 상품 100원만 적히잖아요. 여러분들 110원이 아니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면 줬다가 돌려받는 효과죠. 냈다가 돌려받는 효과니까 이거는 순자산의 감소가 아닌 거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될 때만큼은 그 매입세액은 줬다가 돌려받는 결과니까 결론적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다라고 해요.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면 절대 송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송금 불산이 항목이다라고 해요. 알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주의하실 게 여기다 써볼게요. 만약에 if 얘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매입세 불공제.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상품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없이 상품을 샀대요. 그럼 업무와 관련 없이 상품을 사면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건 내가 갑 입장에서는 5월 7일 날 A한테 110원을 줬지만 나라에서 나중에 낼 세금에서 10원 빼줘야 안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주니까 얼마 지출한 거예요? 110원 지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 불공제는 줬다가 못 돌려받으니까 순자산의 감소가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 불공제는 송금 항목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다 붕괴를 끊으면 만약에 얘가 매입세 불공제가 된대요. 우리가 5월 7일 날 어떻게 끊기냐면 상품 110원 부가세 대금 나오지도 않아요. 맞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110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 불공제 항목은 송금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게 순자산의 감소가 맞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예.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상품 자산이잖아요. 자산. 맞죠? 그럼 여러분 자산은 송금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죽일 거예요. 뭐 자산은 미래 송금이다. 맞죠? 이건 미래 송금으로 처리한 거예요. 왜? 나중에 이 상품이 팔리면 없어지면서 매출원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 이 문구 꼭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소멸되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은 송금이 아니지만 이 상품이 팔리면 매출 원가로 송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취득 원가니까.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자, 근데 만약에 요게 이 매입세 불공제가 접대래, 접대. 그럼 매입세 불공제가 만약에 접대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히는 거잖아. 5월 7일 날. 만약에 얘가 접대다라고 하면 차변에 접대비가 110원 잡히는 거죠. 물론 개정 과목이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지만 110원. 현금 110원.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분명히 매입세 불공제는
줬다가 못 돌려받으니까 순자산의 감소가 맞기 때문에 원칙은 송금이에요. 오케이, 그게 비용 관련 매입생 불공제면 바로 송금이 되는 거, 단기 송금. 오케이, 그게 만약에 자산 취득 관련 됐으면 일단 자산 잡혔다가 나중에 송금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틀을 먼저 잡아주실 게 매입세 공제는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에요. 절대 줬다가 돌려받는 거니 절대 송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매입세 불공제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묶어가지고 매입세 불공제는 뭐라고 하냐면 송금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송금이 비용 관련이면 단기 송금이고 자산이면 일단 자산 잡혔다가 미래 송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좀 어렵죠? 자, 그럼 다시 이건 쉬운데 뭐냐면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게요. 분명히 매입세 공제가 되면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근데 시험에서 약 먹은 애를 나오고 약 먹은 애. 맞죠? 약 바른 애를 내는 약 바른 애. 뭐냐면 장부에서 만약에 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돼야 되는데 장부에서 비용 계상했대요. 그럼 장부에서 비용 계상했다라는 건 이렇게 한 거죠, 회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장부에서 비용했다라는 건 매입세 10원 부담했잖아요. 10원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비용을 깨잡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은 부가세 대급금이 뭐가 돼야 되면 자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0. 자산 10. 맞죠? 이렇게.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그럼 질문. 일단, 그럼 이제 앞으로 수정분계 좀 안 해볼게요. 수정분계 안 해볼게요. 보세요. 자, 항상 세무조정은 장부에서 세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부는 비용이 10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세법은 비용이 0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단기에는? 감소해야죠. 비용이 10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의 감소는 송금? 불산입. 맞죠? 그리고 지금 자산이 세법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죠. 장부는 자산 0이지만 세법은 자산 10이잖아요. 그럼 세법상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정 분계 안 하시고 그냥 분계만 둘을 보셔가지고 바로 세무조정이 나올 줄 아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세법이 증가해야 되니까 세법상 자산이 증가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유보라고 하죠. 플러스 유보.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매입세 공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10 플러스 유보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장부와 세법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나는데 가산 조정이면 어떤 유보? 플러스 유보.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장부와 세법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나는데 차감 조정이면 어떤 유보?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그럼 지금은 송금? 불산입이면 가산 조정이잖아요. 가산 조정인데 딱 봐도 자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건 가산 조정인데 자산 차이 나니까 바로 플러스 유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자, 거기 101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취급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1번 밑줄 좀 공제 매입세액 비용 처리 시 밑줄 치시고. 이게 이 뜻이에요, 이 뜻. 이거. 이 뜻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러면 방금 송금 불산입 유보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줄. 네, 법인세법 규정은 송금 불산입 유보 밑줄 치시고. 됐죠, 여러분들? 자, 근데 자, 이제 1번 아래에 2번 불공제 매입세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2번 불공제 매입세액에 밑줄 치시고.
치셨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 좀 일단 밑줄 치시고 설명 좀 드릴게요. 화면 좀. 그 미리 제가 쓴 게 있거든요. 지금 죄송한데. 우려 먹을게요. 어디 갔냐? 여기. 제가 미리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실게요. 화면 좀요. 방금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매입색 불공제가 되면 순자산의 감소가 맞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순자산의 감소가 맞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두 가지예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매입색 불공제가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매입색 불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VAT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매입색 불공제가 됐대요.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대요. 또는 세금계산서에 우리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 뭐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잘못 기재했대요.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을 부담했대요.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불공제가 된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요. 그럼 방금 법인세는 원래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줬다가 못 돌려받는 거니까 순자산의 감소가 맞기 때문에 원칙이 송금이에요. 단기 송금이든 미래 송금이든 송금이 돼야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매입세 불공제가 된 거예요. 근데 법인세가 만약에 부가가치세야 미안하다. 너희들은 의무를 위반해서 불공제를 했지만 우리 법인세는 무조건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송금이 돼야 되거든. 우린 송금 인정할게 라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법인세가 누굴 엿먹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엿먹어 버리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야, 너 의무 위반했으니까 불공제야? 했는데 갑자기 우리 법인세에서 야, 법인세 우리는 송금 인정 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뭐라고 할까요? 오빠 나한테 왜 그래? 재미없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법인세도 그 제재 효과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제재 효과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부당한 유출로 해석해. 부당한 유출로. 의무를 위반해서 불공제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불공제면 법인세도 그 제재 효과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송금불산입 사유출하는 거 사유출 부당한 유출 해석하는 거예요. 의무 위반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이 부당한 유출이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매입세액은. 국가한테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사회유출 중에서도 귀속자가 국가, 개인 사업자, 법인이면 기타 사유출. 추가적인 세금 부담 때릴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무조건 기타 세유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시 101페이지. 자, 거기 방금 여러분들 2번 불공제 매입세액 밑줄 치셨죠?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의 밑줄. 의무 불이행으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밑줄 치시고 자, 첫 번째 짝대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액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밑줄 치시고 그러면 오른쪽에 송금불산입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송금불산입에 밑줄 치시고요. 옆에다가 가로 치시고 기타 사유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송금불산입 옆에다가 기타 사회유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딱! 근데 다시 화면 좀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뭐냐, 여기. 방금 했죠, 여기?
자,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자,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는 송금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송금이 자산 취득과 관련되면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라는 개정 과목 잡잖아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응. 그 다음에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했다라고 하면 그 매입세액은 차량 운반고 처리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개정 과목이 뭐냐면 토지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면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고잖아요. 맞죠? 차량 운반고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일단 세법은 자산이 돼야 돼요. 요 불공제는 자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그렇죠? 그럼 비용 처리하면 세법은 자산이 돼야 되잖아요. 세법은 자산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되셨어요? 그럼 비용 처리했으니까 일단 송금, 불산입, 그죠? 그리고 세법이 지금 자산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잖아요. 장부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자산이 돼야 되니까 세법이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세법상 자산의 증가는 어떻게 표현해요? 유보 플러스 유보?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하면 보라색으로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용 관련 매입세 불공제래요. 그럼 비용 관련 매입세 불공제면 우리 접대 관련이면 개정 과목 접대비죠. 그리고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번엔 유지나 임차예요. 그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나 임차면 개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 차량 유지비나 임차료가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동의되세요? 차량 유지비나 임차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관련 매입세 불공제면 해당 매입세액이 개정 과목이 해당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세법상 비용인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대. 그러면 잘한 거죠. 잘한 거니까 이때는 세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왜 짜증나냐면 갑자기 부가가치 여기 쪽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 첫 번째, 회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알아야 돼. 세 번째, 법인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완벽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물론 이해되셨으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예요. 꼭 복습하시라고. 복습하면 머리에서 난리 나요. 일단 회계랑 부가가치세가 안 되면 이쪽을 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계산서 미수치가 의무 위반 불공제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시면 법인세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 잘 안 들리면 그쪽을 공부하셔야지 무조건 법인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매입세 불공제를 까먹으셨으면 매입세 불공제를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나. 아셨죠? 그래서 일단 내가 무조건 이거예요. 뭐냐면 매입세 공제가 되면 나갔다가 돌려받는 거니까 순자산의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송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는 순자산이 감소한 거 맞죠? 줬다가 못 돌려받거든. 순자산의 감소가 맞으니까 원칙은 송금이에요. 송금인데 의무를 위반해서 불공제면 법인세도 제재 효과 유지해야 되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만 부당한 유출인데 국가한테 기속이 되는 거니까 기타세 유출인 거고. 됐었죠? 근데 우리가 다시 송금은 단기 송금 비용과 미래 송금 자산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송금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자산과 관련되면 일단 자산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 불산이 유효가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게 비용 관련 매입세 불공제래요. 그럼 세법도 비용, 장부도 비용 처리하면 똑같으니까 세무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